네, 연휴로 짧았던 이번 주의 마무리 금요일 오후장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와운의 전태진,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장 반등이 마감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2,400, 800선을 잘 지지하는 가운데 종목들은 아직까지 이슈, 테마에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오늘장 관심주로 하나하나씩 선별해보죠. 오늘의 10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전기차 충전주들이 들썩이는 가운데 휴맥스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북미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 북미 충전 표준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년 말부터 북미에서 판매하는 현대차, 기아 전기차의 운전자들도 테슬라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슈에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관련주들이 들썩이는데 휴맥스 홀딩스가 이 자회사인 휴맥스 EV가 있죠. 미국 모비우스 에너지와 전기차 및 전기 비행기용 이동식 초급속 충전기 공동 개발 사업 협력 그 이력이 부각되면서 함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에 반짝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급등 이후에 변동성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볼까요? 자율주행주들도 분위기 좋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9위네요. 자, 여기도 현대차발 뉴스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인 이 모셔널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위한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했고 연말 이 완전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선보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모셔널은 라스베거스 내 자율주행 로보택시 야간 운행 허가를 획득을 했고 이 보안점을 더 개선해서 3개월 내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해서 원통형 라이다를 비롯해 30개의 센서를 통해서 차 주변 360도 환경을 인식하고 최장 300m 전방의 도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오비고, 모트렉스 그리고 오후장에는 라닉스까지 VR가 걸리면서 급등하는 등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살펴봅니다. 9월 한 달 동안 약 80% 가까운 주가 급등을 보여준 대화제약이 8위입니다. 자, 일라이릴리 회장의 방안에서 2025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목표 등을 밝히면서 오늘 그간 조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제 주들도 동반 반등을 하는데 이와 함께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제약은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위암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강하죠. 먼저 위암 치료제부터 보면 대화제약이 중국 제약사에 기술 수출한 리포락셀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신약 품목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멘텀을 더했습니다. 리포락셀은 전 세계 5조 규모 시장의 블록버스터 항암 치료제 파크리탁셀의 경구용 제제이자 개량 신약인데요. 중국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본격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비만 치료제 모멘텀, 이 GLP-1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정부과제 총괄 책임자가 대화제약에서 그 신약을 연구 중이라는 소식에 단기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변동성을 키웠던 다른 비만 치료제주 대비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화제약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본격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10위는 휴맥스입니다. 오늘 이슈에 따라서 급등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경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이슈에 따른 단기 급등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전태진 파트너님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오늘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보시는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전기차가 실제로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휴맥스 같은 관련 이제 자회사가 휴맥스 EV가 이제 모비우스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전기 충전 관련주로 묶여 있죠. 실제적으로 지금 충전 인프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이제 LG라든지 SK 그리고 GS 이렇게 현대차 이거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롤랜드버그 독일 컨설팅 기관 롤랜드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약 2030년에는 6배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테슬라 충전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 충전 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되는 과정이 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결국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처럼 이 충전에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윗꼬리를 달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슈도 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4,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손절 라인은 3,37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다만 이게 이 충전 인프라는 결국에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 판매 금지에 대한 진통이 계속 있겠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섹터 자체적으로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또 가격적인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휴맥스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9위 모바일 어플라이어스입니다. 이원 파트너님,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그 흐름이 좋은데 네. 오늘의 그 상승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칩셋에 대한 개발부터 해서 로봇 택시라든지 또 심야 자율주행 정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와 같이 좀 배경들이 좀 계속해서 연일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 자율주행 키워드에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칩셋 미디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두 기업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같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갔을 때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판독 기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앞으로 자율주행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은 차량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상당히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2,700원 라인대에서 3,5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상승세가 3,500원 라인대에서 좀 잠시 멈췄지만은 충분히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보신다라면은 4,000원 가격대 돌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제약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 리프락셀 신약 품목 허가 이슈에 이 9월 한 달 동안만 한 80% 가까이 오른 대화제약입니다. 이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지켜보면 괜찮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저는 이게 이 기업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 물론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약품 및 의약품의 제조 판매와 이제 완제 의약품을 받아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파트너 기업에 기술 수출한 이 리포락셀이 중국 당국의 신약 품목 허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을 좀 받았습니다. 이 리포락셀이라는 게 진행성 혹은 전이성 위암 환자나 이 국부 재발성 위암에 대한 2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포락셀 시장 규모가 5조 원이고 만약에 신약 품목 허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1조 5천억 규모의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비만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만 관련주예요. 비만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 비만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만에 대한 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35년까지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5세에서 19세 이상의 어린애들, 청소년들의 비만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비만과 같은 대사 질환이 성장을 하면서 늘어나면서 사회에 관심을 좀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IQVIA에 따르면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2년 10억 달러에서 2030년 40년에 680억 달러까지 기록할 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불법 그리고 복제약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학회도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건 11월 초에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파트너십 데이가 열립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우리 국내 제약사가 같이 하는 파트너십 데이에 이 노보 노디스크가 또 참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이슈에 따른 움직임,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비만 치료제는 좀 꾸준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격대가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000원대에서 바로 좀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13,300원 바닥 구간을 지켜주면서 소위 말하는 고가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바닥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화제약은 지금 충분히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15,980원을 보시고 그 이후에 또 돌파를 하게 된다면 18,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3,44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무 파트너님은 대화제약 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세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이나 신약에 대한 개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다라면은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당뇨 학회 혹은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아마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이끌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벤티지랩, 페트론과 같은 네. 대표적인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대화제약은 견조했었고 그럼 네. 조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제에서 그 기회를 엿보는 게 나을까요? 견조했던 대화제약이 조금 더 매력적인가요? 일단 주가의 위치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낙폭과대 인식에서 주가를 살릴지와 그리고 주가가 지금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좀 받아준다라면은 오히려 좀 높게 떠 있고 투자 심리가 더 좋았던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에 대한 낙폭과대 종목을 살리는 과정보다 일단 대화작과 같이 시세가 좀 먼저 나왔던 종목들을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비만 치료제 모멘텀 내에서 대화제약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7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순위 확인해 볼까요? 자, 신규 상장주들의 러쉬가 이어지는 이번 주 갓 상장한 사이버 보안주 한싹이 오늘장 관심주 7위입니다. 사흘째 상승을 지속해 가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 또 일반 공모청약 모두 흥행에 성공했고 이번 주 4일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00%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하는 등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클라우드 영역 분리 보안 서비스 업계에서 1위 사업자고요.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해외 클라우드 공급사인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파트너 등록을 완료했고요. 국내에서도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 SDS 등에 공급 중입니다. 또한 망간 자료 전송 보안 솔루션 시큐어 게이트는 1,1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메일 서비스와 홈 네트워크 보안 사업 등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할 예정이고 해외 시장 진출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테마와도 엮이면서 강세인데요. 테마보다는 이 순수 성장 가치를 주목해봐도 될지 한싹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 살펴봅니다. 시장 하락에 몰랐는데 이 종목 움직임 심상치 않았네요. 언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KINX가 6위입니다. 연휴 마지막 거래일이죠. 9월 27일에 증권사 탐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들어서 주가 단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KINX, 트래픽이 증가하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는 필연적인 가운데 이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죠. 24년 5월 기존 생산 능력의 약 2배 규모인 과천 데이터 센터가 오픈 예정인데 오픈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 부문이 23년 623억 원에서 24년에는 무려 1,200억 원에서 1,400억 원 수준으로 고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0% 내외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4년 중에 신규 데이터 센터의 100% 가동으로 내년과 내후년 외형 성장에 따른 편안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서 데이터 센터 이 실적 고성장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자리라는 분석이네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KINX가 오늘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7위와 6위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이광무 파트너님. 네. 자, 한싹 신규 상장주입니다. 핫했기도 했고 계속 상장한 이후에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테마랑도 엮인단 말이죠. 순수 이 한싹만 봐도 될까요?
지금은 신규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알려진 것처럼 상당히 미래 전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신규주 이 종목에 대한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한 3배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첫날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좀 크게 보였다가 장 끝날 때까지는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제법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와 오늘 적지 않은 상승이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보다도 신규주에 대한 특징상 수급에 대한 교차가 얼마만큼 빠르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어제와 오늘은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7,000원 라인대, 35,000원 라인대를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들어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면은 이 종목에 대한 기업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망간 자료 전송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솔루션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망과 망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 보안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시대가 많이 커지다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사용이 좀 더 많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시대의 환경에서 한싹이라는 기업이 꾸준하게 계속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기업에 대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초반 상장한 시기만 잘 지나간다라면은 오버행 이슈도 지나간다라면은 좀 한싹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또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한석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X입니다. 이 최근 열흘 사이에 주가 상승세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 상승 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요즘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처럼 가는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이 KINX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 한싹처럼 이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 거고요. 양자암호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안주고요. 그 보안주에 따라서도 클라우딩 컴퓨팅도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들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KINX 같은 경우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연동 서비스와 인터넷 베이스 데이터 센터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립적 인터넷 익스체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이 컨텐츠 전송 그리고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에 따르면 이제 KINX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제 원하는 네트워크 회선을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여러 센터 환경 구성과해서 국내 여러 네트워크 회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경쟁에서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오늘 이슈가 좀 되셨던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지금 내년 24년 상반기 서비스 시장을 목표로 이제 약 1,6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 2배 규모의 캐파가 실적 성장으로 전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를 비롯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서비스들이 활용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주가적으로는 최근에 좀 급등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대장주의 부재로 해서 섹터나 이슈의 그 일정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이지만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9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900원 정도로 잡으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위부터 6위까지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휴맥스부터 KINX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는 등 충전 동맹에 합류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대형주 안에서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가 탄력받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가운데 현재 5%의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당뇨 치료제 시장 아주 핫한 키워드죠. 그중 국내 1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출시한 아이센스가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사업 M&A 관련 가능성도 열려 있는 가운데 기관이 연이틀 사들이면서 현재 11%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향 기대를 받던 섹터 연일 흘러내렸죠. 그 안에서 오늘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먼저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그중 화장품 용기를 만든 실리콘2 사흘 만에 양봉 그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6.9% 오른 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하지 못한 OLED TV 수요와 아이폰의 출하 차질로 또 4분기 또한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충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내려잡고 있는 가운데 6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7%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어갑니다. 이제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잊혀져 있던 게임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권에서 동반 반등에 나섭니다. 펄어비스가 오늘장 관심주 5위입니다. 8월 중순까지 펄어비스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작 게임 붉은 사막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게임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 공개한 이후 이 증권사 호평에도 불구하고 재료 노출로 주가는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그 하락세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는데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붉은 사막 연내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 2분기경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붉은 사막 출시 전까지는 신작 부재하고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까지 검은 사막 IP가 실적을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5위는 펄어비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4위입니다. 포스코 그룹 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LNG 등 에너지 사업과 또 2차 전지 소재 등 시장성이 높은 부문의 이 신사업 가치가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7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아서 6만 7천 원대인데 대신증권에서는 미래 사업 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한 주가라면서 고점 9만 원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의 목표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기대감을 거의 다 반영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적 상승이 확인이 돼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예측력을 더해줄 추가 이벤트 발표가 뒤따라줘야 추가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구조적인 실적 성장은 2025년에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변동성을 확대했던 가운데 하방 언제쯤 좀 지지를 해줄지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장대 양봉이 눈에 띈 종목입니다. 두산 테스나가 3위입니다. 자, CIS 가동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CMOS 이미지 센서, 이른바 CIS와 또 모바일 AP 부문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IS 가동률이 3분기 들어서 전년도 수준이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3분기 가동률 대비 4분기 가동률은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9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양호한 실적 기대되고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AP칩 복귀와 고화소 CIS 탑재로 4분기 성장 더 강하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3분기, 4분기 기대감을 키워가는 두산 테스나 오늘의 장대 양봉 의미가 있을까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위부터 3위까지 전략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5위는 펄업이스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게임주들 이 실적과 신작 모멘텀 부재 속에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 가운데 펄업이스 또한 주가가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기관 매수세도 들어오고 모처럼 만에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저가 매수 유입으로 봐도 될까요, 이광 파트너님? 일단은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게임주라는 것 자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펄어비스 못지않게 신작 게임 새로운 소개를 했던 네오이즈의 피해 거시지라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 호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막상 이제 주가에서는 크게 힘을 보내지 못했었거든요. 일단 뭐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이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시장에 대한 이 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은 펄어비스, 뭐 네오이즈 이와 같이 최근에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을 좀 기대했었던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확실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붉은 사막에서의 새로운 컨텐츠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 달 안에 소개가 될 것인데 이 내용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좀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또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주가를 좀 보시면 어떨까. 주가가 사실 오늘은 2%대 또 장중에 4% 가까이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주가에 대한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은 아닌가. 기관에 대한 수급은요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라든지 손절 라인 때는 좀 타이트하게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8,000원, 손절 라인 때는 44,000원 좀 작은 구간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은 펄어비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좀 같은 입장인데 게임 관련주가 과연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고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어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게임 관련주 바닥까지 많이 갔어요. 많이 내려간 상태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게임 관련주를 저가 매수 매력이 좀 있네. 한번 사볼까? 라는 인식 자체를 갖기까지는 좀 의문이 들 거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모두들 제 핸드폰을 가지고 보시는데 모바일 게임을 하시지 않고 보통은 OTT를 많이 보세요. 게임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뭐 어떤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지금 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좀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 고진감래의 시간을 조금 더 견디셔야 좋은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또 전망을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4위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대신증권이 목표가를 30% 대폭 상향했다였는데 5만 원대에서 고작 7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더 낮은 주가였는데 목표가가 지금 7만 원대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반영했다라는 최근에 이천지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의 그 의견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7만 원대, 7만 2천 원대라는 건 지금 차트상 봤을 때도 당연히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그러니까요. 확인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그 상승이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좋죠. 모멘텀은 충분히 많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자원 개발, 무역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 개발, 2차 전지 소재, 곡물, 식물, 이제 식량 이런 부분에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보게 되면 신사업에 대한 가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중심 글로벌 회사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또 식량 사업을 할 거다. 그리고 중국이 장악한 이 영구 자석 시장도 뚫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할 거다.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제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과 같이 2차 전지와 같이 좀 함께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하락,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 보면 약해요. 시장의 상승보다도 좀 약합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대장주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코스피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대장주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이 대장주 부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특히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조금 더 이 조정의 기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관망의 자세를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훈 파트너는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이 목표가 상향에 대한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이 포스코 그룹사 안에서 이 원자재 공급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기업으로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진 자리라고 쉽사리 네. 좀 들어가긴 좀 더 지켜보자라는 앞선 이제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성장성은 알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단기적인 좀 최근에 시장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져 있고 상당 부분 고점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목표가의 하향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환경인데 다만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시선은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도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자재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이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와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2차 전지 대형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보다는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두산 테스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이 고점 찍고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급 반등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두산 테스나 반등세 좀 어디까지 그래도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두고 이런 표현들 좀 쓰고 있거든요. 될 놈 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될 놈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가격대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좀 더 유난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모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두산 테스나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 역량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테스트 장비,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오늘과 같은 이미지 센서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뭐 그밖에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이 상당히 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두산 테스나가 차량용 전장에 대한 시장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두산 테스나는 오늘의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우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델롬 대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시장에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신고가 경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좀 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 우상향 말씀 주셨고요. 이 전태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은 좀 꾸준히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업황 개선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모습들 그리고 미중 반도체 그 패권 전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좀 괜찮은 호재성 기사가 나왔죠. 다음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추세 전환하는 데는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다음 달에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이야기가 정말로 이루어질까라는 데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추세 전환하는데 시기의 문제이지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방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라한님께서 이 단기 저점 찍고 이 반등의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라는 의견과 함께 2,400 박스권 유지하다가 11월 FOMC 이후 방향성을 내비칠 것 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보여서 한숨은 돌린 상황이죠. 이번 주 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이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없이도 경제가 둔화되고 물가가 억제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또 금리 동결론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10월 달 뉴스 꾸준히 팔로우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하늘이님의 의견입니다. 오늘은 일본을 패는 듯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오늘 밤 9시 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이 아시아 증시 모두 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는 반면에 마치 어제 우리가 그랬듯이 오늘은 일본이 전강 후 약을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가 장중 100포인트가량을 반납한 채 지금 강보합과 약보합권을 번갈아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윤술님의 의견입니다. 기아 혼자 신났네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기아가 오늘 2%대 강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호조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글로비스, 에코프로와 함께 이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뉴스도 발표했는데요. 최근 대형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까지 이를 이어갈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황새튜브님의 의견입니다. 카카오는 언제쯤 살아날까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글로벌 긴축 장기화 기조 속에 이 플랫폼주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 노이즈들까지 끼면서 올 초 7만 원대에서 현재 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매출이 부진해 올해 영업이익 급감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적과 찍고 반등은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좀 장기전 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장의 관심주 딱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2위 꺼내볼까요? 오늘 제약주들의 반등세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번 3분기도 그 호실적이 기대되는 한미약품입니다. 자, 3분기 시장 기대치 소폭 웃돈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62%나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새롭게 주목되는 비만 파이프라인이 무엇보다 주요 모멘텀이죠. 한미약품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그 적응증을 변경하는 국내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지금 4분기에는 그 임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양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 성장 모멘텀과 더불어서 마일스톤 수련 등으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그 호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약품 실적적으로도 견조합니다. 높은 순위 2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어서 대망의 1위입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금융주들 양봉과 함께 오늘장 관심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경기 상황에 견고한 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약세장 방어 성격에 또 위기에 강한 배당주로서 금융주들이 선방해 왔었죠. 계절성에 더해서 최근에는 고금리 장기화 공포 속 이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주들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걸까요? 외국인 수급 기대와 함께 하반기 주주 환원책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수미 감익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긴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보라는 말 여전히 매력적인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여전히 저평가라는 분석입니다. 약세장 금융주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까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전태진 파트너님, 한미약품 사실 흔들리는 장에서 모멘텀이 있는데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사실 잘 버텨내 주거든요. 네. 한미약품이 그 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미약품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계량신약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거든요. 계량신약 자체가 이제 오리지널과 같은 약효는 같지만 이제 화학 구조가 다른 의약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계량신약을 앞세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일찍이 계량신약 시장에 진출을 해서 최근 5년 연속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을 평정한 기업이고 이 계량신약 자체가 신약과 비교했을 때 개발 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효능도 좀 좋고 그리고 특허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약을 복용함으로써 여러 알을 복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고요. 워낙에 또 영업력이 특출난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제약사 기준에서 이제 병원 처방의약품을 뜻하는 이 원예 처방액이 5년 이상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이 워낙에 펀더멘탈 부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한미화품이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R&D 센터 내에서 비만약 개발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비만 분야를 강조하는 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겠다는 설명입니다. 초격차 제품으로 인해서 비만약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제품 상용화에 있어서 임상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어요. 지금 한미화품이 만약에 지금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개발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한미화품이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실적 자체도 워낙에 좋은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향후 실적 전망도 좋아질 수 있는 이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한미화품은 좀 시가총액 3천억 정도로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박스권 흐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다. 다만 지금 34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에 막혀가지고 내려오고 지금 3번을 내려왔거든요. 자, 3번을 내려왔으니까 4번째는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오고 조절되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고점은 터치를 한번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게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11월 달에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는 한번 계속해서 슈팅이 좀 튀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는 일정 11월까지 있으니까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왕 파트너는 짧게 또 네. 한미화품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한미화품은 지금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키워드를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와 또 유통의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치료제가 나왔을 때 상업화에 대한 상당히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주가 흐름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좀 트라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가를 본다라면은 33만 원 라인대에서의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설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이 금융주 1위에 오늘 올랐는데요. 이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시즌 발표를 앞두고 이제 핵심이 이제 주주 환원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일단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금융주 선택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주가들을 보시게 되면은 은행, 증권, 보험 이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다 좀 우상향적인 종목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좀 다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무래도 좀 방어적으로 자금에 대한 안전성을 금융주 선택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지금은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수에 대한 저점을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이제는 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시점을 보더라도 사실은 금융주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 물론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도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등락의 크기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투자에 대한 매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과 최근에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는 것에 따라서 실적을 가이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은 이 국채 금리, 국채 가격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아마도 이 손실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험이든 은행이든 장기 채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내놓는 물량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가면 오히려 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좀 장기적으로 이 종목들을 좀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수에 대한 위치가 이제는 낮은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을 봤을 때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금융주를 보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낙폭과대되었던 산업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태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좀. 네, 저도 지금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 충분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리가 높고 이런 그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은행주 매력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정이 있는 테마주,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보다는 개별주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많이 빠진 만큼 이 금융주보다는 그래도 다른 산업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5위 펄어비스부터 1위 금융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댓글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지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던 아라한 님입니다. 와우라이브@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